갑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특강 영어 6강부터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은 다 재밌으셨나 봐요. 여쭤보니까는 다들 편안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특강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되면은 꼭 말씀해 주시고,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28일이 이번에 3월 모의고사예요. 그쵸? 조금 늦긴 해요. 일단은 우리는 수능특강 분석에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1번의 주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시험 위주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표준화 시험 위주 교육의 문제점. 이건 우리가 조금 쉽게 말하면요. 유럽권의 국가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수빈이한테 여쭤볼까요? 대한민국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혹시 현장학습이나 야외체험 활동이나 직접 무엇인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교 때 있을까요? 맞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물론 시험도 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시험 위주의 교육은 거의 드물긴 합니다. 이 글의 주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보는 게 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각주 달려있는 두 가지의 단어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교재 내에서는 rote memory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어는 한 몇 년 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rote라는 단어를 외우면 좋겠네. 판에 박힌이라는 의미예요. 판에 박힌. 그래서 rote memory가 판에 박힌 기억. 그게 이제 기계적인 암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빈아,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있다 없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바로 판에 박힌 암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authentically라는 단어보다는 authentic 이란 단어를 더 많이 봤어요. 진정한, 진짜의. 작년 모의고사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각주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게 될 거고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disturb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방해되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불안한 이란 뜻으로 쓰이게 돼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불안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썩 기분 좋은 변화는 아닌가 봐요. On the way. In today's school systems네요. 어디 내에서요? 오늘날의 학교의 시스템 내에서 보자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은아 썩 유쾌한 변화는 아니에요. 불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funding. 얘들아 원래 fund라는 게 투자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지금 동명사 주어로 수일치 단수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funding은 아마 지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종종 비동사 tied to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뭐와 묶여있다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뭐뭐에 묶여있다. 넥타이. 타이를 목에 묶는 거죠. 그래서 재정 지원이라는 것,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과 묶여 있냐면 돌려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조금 더 쉬워져요.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종종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점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 점수들이 좋아야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받겠죠. 그렇죠? 점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라는 건 뭐냐면 achieved, 과거분사 조심, 이루어지게 되는, 달성이 되는 점수들인데요. 어디에서 달성이 되는 점수들이냐면 나왔죠. 표준화된 시험들. 여기도 과거분사. 한정적인 용법 앞에서 꾸며줄 때 명사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표준화된 시험에서 이루어지는 점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표준화된 시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콤마 위치가 나오네요. 콤마 대신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사를 잠깐 지우게 되면 평가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 봤을 때 여기서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맞아요. 콤마 대수로 바꿨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선행사가 누구냐면은 재미나 저기 표준화된 시험들입니다. 복수 맞죠? 테스트 뒤에 S 붙었으니까 동사이수일지도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이 표준화된 시험들은 뭐냐면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바로 기계적인 암기를 평가하더라고요. 됐습니까?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요, 은빈아?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점수는 어디에서 받아지는 건가요? 일반적인 시험에서 받아지는 거고요. 일반적인 시험은 판에 박힌 기억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기계적 암기요. 그래서 탐구 과목 있잖아요. 특히 우리 문과 계열로 보게 되면은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진짜 연도도 다 외워야 되고요. 특정한 인물도 다 외워야 되죠. 아, 지금 보니까 표준화된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바로 기계적인 암기를 평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조금 유추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재민아.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적인 암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제대로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제대로 외워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점수가 낮겠죠? 그러면 교사들은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암기를 시킬 거예요. 재민아, 그러면 진정한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설명 안 했습니다, 은빈아. 콤마 대시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건 어떻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죠? 콤마 대시 왜 안 되는 건데요? 왜 아무도 질문은 안 해요? 이게 기계적인 암기라는 거죠. 그럼 기계적인 암기를 하다 보면은 학습의 관련성 혹은 학습의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시험 사회죠. 근데 뭐 이건 관련 없긴 하지만 이번 고1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콤마 대시 왜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그걸 몰라도 되긴 합니다만 표준화된 시험은 기계적 암기를 평가하고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된 학생들은 점수가 낮겠죠. 그럼 교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티칭, 가르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큰 따옴표 외에 강조해 주는 거예요, 수빈아. 뭐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건 줄 알아요? 시험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 강조를 좀 해준다고요. Like this. 이런 것처럼, 즉 표준화된 시험들처럼 은빈아, 시험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됐습니까? 시험만을 가르치는 것은 inevitably,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명히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시험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자원과 교육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건데 누구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이냐면 the lower scoring students예요.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 맞습니까? 즉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자원과 교육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압박감이 나오는데요. 어떤 압박감이에요? To bring up.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끌어올려요? 시험 점수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압박감입니다. 4. 누구를 위해서요? 이러한 분투하는 학생들. 말을 조금 바꿔서 노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혹은 고생하는 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점수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압박감은 됐습니까? 주어가 뭐냐면은 가은아 더 프레셔가 주어고요. 리미츠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재미나 이걸 보고 복수로 맞춰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점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압박감은 제한시킵니다. 무엇을 제한시킵니까? 시간을 제한시킵니다. 무엇을 위한 시간인데요? The kinds, 뭐 이러한 종류인데 개별적인 학습과 관련된 시간을 제한시킵니다. 즉,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시켜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들은 가은아 계속해서 압박을 해. 이번 점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남어!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고. 그럼 가은이는 계속해서 외울 수밖에 없겠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진정한 학습.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깨닫는 그 개인적인 학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진정한 학습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야 되는 거 맞죠? 개인적인 학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떻다고요? 야, 못하면 그냥 보고 똑바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불어넣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학습의 시간을 제한시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얘들아, that 다음에 동사 challenges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challenge라고 하면 항상 도전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 의문을 제기하다, 뭐 이의를 제기하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encourage입니다. 즉 격려하다, 장려하다라는 뜻의 challenge가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네요. 다시요. 그 개인적인 학습이 뭐라고요? 이 다음 문장부터 있잖아요.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죠. 포텐셜까지요. 거기까지가 개인적인 학습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학습은 뭐냐면 격려할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투부정사 접근하도록 하는데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접근하는, 즉 가장 높은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말을 한번 돌렸습니다. 가장 높은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 학습의 시간을 제한시키죠. 그러니까 수빈아, 진정한 학습이라는 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잠재력에 달성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잠재성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학습에 시간이 제한이 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잠재력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학생들만 본 거예요, 재민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혹시 수빈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든 질문을 다 받아주나요? 뭔가 다 물어보면은? 글쎄요. 은빈아, 혹시 은빈이네 학교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은빈이네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이건 왜 그런 거죠? 저건 왜 그런 거예요? 콤마 넷은 왜 안 돼요? 다 질문 받아요? 아니겠죠. 선생님들도 바쁘시잖아요. 점수 막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have, 가지게 됩니다. 기회를 덜 가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기회를 거의 못 가져요. 어떤 기회죠? 장려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게 된대요. 가은이가 질문을 하면은 가은이가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건 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외워.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1번 투부정사였네요. 2번 투부정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지? 창의적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incorporate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대요. 통합시키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기회일까요? 이거 밑에 나옵니까? 여기 달려있네요. 어떤 거죠? hands-on activities는 체험학습이란 뜻이에요. 체험학습.
체험학습을 통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된대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재민이 이과죠. 혹시 학교에서 과학실험 많이 해요? 체험학습을 해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과서로 보면서 그냥 외워. 그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체험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럴 시간조차 아예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표준화된 시험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학생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방금 나왔던 노란 색깔 부분입니다. 학생들은요, 점수를 높여야 하는 압박을 받아요. 그런데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은빈아. 그 압박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시키게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학습의 기능은 분명히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개인 학습 시간을 제한시킨다면 잠재력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죠. 저 때는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ing구나. 근데 우린 늘 이렇게 얘기해요. 콤마댓 안 돼. 선생님 왜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올까요? 아니, 그냥 안 된다고. 네, 저희는 이렇게만 합니다. 왜? 점수를 높여야 하죠. 개인적인 학습의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도 어려운 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창의적인 생각, 장려하거나 방금 본 것처럼 체험학습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맞잖아요. 과학실에서 실험을 해야죠. 그래야 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지 않을까요? 백날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하고 지구를 한다고 해봤자 제대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교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표준화된 시험 때문이라는 거죠. 기계적인 암기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When education is not enriched by explora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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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네. 여러분, enrich라는 거는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rich 앞에 en을 붙였습니다. 부유한 en을 붙여서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 과거분사니까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가 되는 거죠. 풍성해지는, 풍부해지는 이런 식으로요. 이러이러할 때 교육이 어떻게 될 때요? 풍성해지지 않을 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빈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저래서 저렇게 된 거고 그렇게 풍성하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냥 외워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요? 탐구, 발견,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교육이 풍성해지지 못한대요. 그렇겠죠? 스스로 탐구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재민아, 스스로 발견을 해봐야죠. 그리고 은빈아, 문제 해결도 스스로 해봐야 되고요. 가은아, 창의적인 생각도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은 are not truly 실제로 engaged in, 비동사 engaged in이 한 단어더라고요. 그쵸? 어디에 포함되다라는 뜻이었어요.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자신만의 학습에 연루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지 않나, 재민아? 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다 관여하고 선생님들이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잖아. 그러면 스스로 학습을 하겠냐고요. 콤마 대신 왜 안 되는지 알아야죠. 근데 아무도 질문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은이는 혹시 콤마 대신 왜 안 되는지 스스로 학습을 해봤나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사들은요. 비동사 required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요구되다 라는 뜻이 맞긴 하지만 그게 맞긴 하지만 뭐뭐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편해집니다. 뭐뭐 하기로 요구되다. 그건 좀 어려워지죠, 말이요. 비동사 supposed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비동사 supposed 투부정사. 교사들이 뭐 해야 합니까?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강조해야 해요. 그렇죠?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미안, 저도 그렇긴 하네요. uninspiring, 무슨 뜻일까? 격려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재미없는 워크북, 재미없는 교재들과 반복 학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반복 학습. 교사들은 뭐 해야 합니까? 강조해야 되는데요. 재미없는 교재와 반복 학습을 강조해야만 해요. 여러분도 겪어봤죠? 작년에 우리 시험 준비할 때 모의고사 문제 몇 개 풀었습니까? 아우, 교과서 문제 몇 개 풀었어요. 진짜 재미없지 않았어요? 똑같이요. 그쵸? 근데 어쩔 수 없다고요. 왜? 점수가 잘 나와야지. 반복 학습. 재미없는 교재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쭤볼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재민아, 지난번 시험 준비할 때 모의고사 문제 겁나게 많이 풀었잖아. 그러면 학습에 관심이 생겨요? 혹시 문법에 관심이 생겼나요? 은빈이는 혹시 서술형에 관심이 생겼어요? 여기 계시군요. 아니죠? 그러할 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발전시키는 건 좀 이상하죠?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내? 겪어봤어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겪어봤죠? 뭐에 대해서요? 수학, 과학, 역사, 문법, 그리고 작문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맞죠? 겪고 계시죠, 지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학생은 개인적 학습을 할 수가 없고요. 교사는 어쩔 수 없이 지루한 반복 학습을 강조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구조가 어떻다고요? 표준화된 시험만 신경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수가 잘 나와야만 재정 지원이라는 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학습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뭐가 재밌겠어요, 솔직히요. 응? 솔직히 가은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뭐가 재밌었냐고요. 그리고 수빈아, 원시 부족 사회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살생의 불쾌함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가 재밌었겠냐고요, 솔직히요. 그리고 은빈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9세기의 시장 철학 얘기, 반란 얘기 나온 게 뭐가 재밌었냐고요. 맞잖아요. 뭐가 재밌습니까?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opportunities, 기회들인데 어떤 기회들? 진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과 됐어요. retain 할 수 있는 기회들. 얘들아, retain은 계십니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투부정사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to learn and 2번 to 생략. 됐죠? 진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인데 무엇을 얻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여기가 주어네. 지식을 학습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being 진행 시제의 수동태네. 당연히 대체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체가 됩니까? 바로 이러한 가르침으로 대체가 되죠. 어떤 가르침인데요? That teaches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사물이니까 위치로 쓸 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건데 무엇만을 위해서요? 시험만을 위해서 가르치게 되는 수업으로 완전히 대체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통렬하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야 한다고요, 가은? 지식을 진정으로 배워야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시험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상황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콤마 대신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예 없죠. 무엇으로 대체되는 거야? 야, 그냥 외워. 야, 시험에선 콤마대는 안 된다고 할 거니까 무조건 외워! 라는 수업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되는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너무나 지극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영상 끊고. 콤마 대시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별로 어렵진 않고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은빈아. 스스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도와드려 본다라는 거예요. 콤마 대시 왜 안 될까? 문법은 모두 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1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강의 2번입니다. 주제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인 뇌의 적응성입니다. 성인 뇌의 적응성. 일반적으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께서요 스마트폰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 싶어요. 혹시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 이러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내가 까먹었네? 이거 한 번 더 알려줄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요 어른들의 뇌는 굳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자면요. 근데 이 글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봐 봐봐. 성인이 되면 내가 굳어버리면 새로운 것을 아예 배울 수 없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뭐 평생교육센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뒤집어 엎어질 겁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는 히포캠퍼스가 나왔는데 우리 이 단어 알고 있지 않나요? 23년 3월 모의고사 29번 지문에 보면 과도한 과일 섭취가 두뇌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때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말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은빈이, 가은이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 단어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각주는 처음 보죠. malleable, 적응성 있는. 여러분 이 단어는 처음 나왔어요. 외원을 준비할게요. 적응성 있는 이란 뜻인데요.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뜻은 펼칠 수 있는 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럼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은 쫙쫙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내가 방금 재민이의 눈을 잠깐 봤는데 엄청 졸리네, 재민아. 재민아, 왜 이렇게 졸려? 아유, 뭐 다들 졸리죠, 그쵸? 수빈이 안 졸리시고.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It was indeed widely believed, 가주어 진주어네요. 실제로 널리 가주어 진주어
믿어졌습니다. 뭐가 믿어졌어요? 통념이네요. 통념. 성인의 뇌는 어떻더라? 성인의 뇌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고정되어 있더라 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무엇인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요, 은빈아,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더라. 어떤 말인 줄 알겠죠? with 그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뉴런들과 주요한 연결성들인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결부와 뉴런들과 함께 그냥 뇌가 고정되어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가은아? 성인의 뇌도 고정되어 있었었고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도 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연결해 주는 것 전부 다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통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었군요. 이게 통념이네요. 근데 이제 흐름은 살랑살랑 바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뒤에 나왔던 with 표현은요. 그 뉴런이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도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뭔가 연결하는 뭐 시상세포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것도 변화가 없더라. 성인이 되면 뇌는 굳어버린다. 라는 게 믿어졌었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성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거 못 배웁니까? 배워요. 성인도요. 그럼 뭔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이 이제 깨질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냐면요.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이해. 어떤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선시킬 수도 있죠. all the time. 항상 언제나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요. 맞아요. 만약에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다면요.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고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지금요. 이 위에 나왔던 표현이요. 콤마 ing.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새로운 연결고리들은 규칙적으로 형성이 되며 됐습니까? 새로운 연결고리들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형성이 되며 1번, 2번 turned over예요. 여러분 turned over 과거 분사 표현으로요. turned over는 여기서 바뀌는 이란 뜻인데요. turn over가 뒤바꾸다라는 뜻이에요. turn over가요. 그러니까 수동이니까는 바뀌는 이렇게 되겠죠. 오늘 눈들 보니까 다 졸리시네.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연결성들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며 계속해서 바뀌더라. 연결고리들 안에서 바뀌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가버닝. 얘들아 원래 가번 하면은 뭐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버먼트가 정부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지배하는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government, 정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는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govern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배하는? 그 말이 좀 그런가? 담당하는으로 바꿀까요? 이게 말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 무엇을 담당해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들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살짝 반박이 나왔어요, 재민아.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본 것처럼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억도 개선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반전이 살랑살랑 일어나야 돼요, 수빈아. 고정되어 있나요, 정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부연 설명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운 연결고리는 여기 나오는 거요.
형성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네요. 야, 이상하지 않냐고요.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거를 아예 못 배워야 돼요. 새로운 연결고리도 형성이 안 돼야 되겠죠. 바뀔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But 하지만 in terms of 또 나왔어요. 뭐뭐의 관점에서 overall 전반적인 물리적인 구조와 됐어요. 주요한 연결고리의 과정에서 한번 보자면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the stuff that makes us what we are.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라는 게 또 뭐냐면은 수빈 이런 것인데 그 연결고리라는 게 또 뭐냐면 makes us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what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주는 것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정체성 같은 거. 그러한 것을 살펴봤었을 때 성인의 뇌는요. 무엇이었냐면 오랫동안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비동사 PP 비동사 thought는 뭐뭐로 여겨지다란 뜻이에요. 무엇으로 여겨졌어요? To be done. done 하면 어떤 뜻이죠? 다 됐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럼 뭐예요? To be done. 다 완성이 된 것이네. 이렇게 여겨졌다고요. 어떻다고요? 지금 통념을 깨부셨어요. 그 전까지 어땠었다? 그 전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방금 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물리적인 구조와 주요한 연결성에서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뇌를 실제로 스캔을 했어요. 가은아. 성인의 뇌는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빈아, 아기들의 뇌는 점점 크죠? 점점 커요. 근데 성인의 뇌, 가은아, 혹시 작년의 내 머리 사이즈와 지금의 내 머리 사이즈가 달라졌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나의 뇌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성인의 뇌는 완성된 거 아닌가? 성인의 뇌는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어요. 아니, 제 머리 크기가 바뀌었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의 내와 지금의 내가 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뇌는 to be done, 다 된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통념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다 완성이 되었나요? 근데 난 이상한데 재민아. 선생님은 혹시 내 뇌가 다 완성이 됐다면 나는 새로운 단어를 못 외우겠지. 근데 내가 새로운 단어를 못 외우겠냐 재민아? 그러면은 성인의 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However, 흐름 뒤바뀝니다. 하지만 최근에 there has been a steady stream of evidence. there has been이에요. is been 아닙니다. has been 있어 왔습니다. 꾸준한 지속적인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인 연구의 흐름이 있었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다고요. 됐어요? 그 연구는 무엇이냐면 revealing 밝혀주는 연구인데요. 무엇을 밝혀줍니까?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네요. 무엇을 밝혀주나요? 성인의 뇌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뇌는 뭐 할 수 있다? adapt. 적응할 수 있다. 그렇지. 성인의 뇌가 바뀔 수 있으며 성인의 뇌가 적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죠. 심지어 create, 만들 수도 있는데요. 1번, 2번, 3번 동사 원형 병렬 계속 걸립니다. can의 1번, can의 2번, can의 3번 계속 걸려요.
성인의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고 심지어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신경세포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에요. 경험들이 여전히 reshape, shape가 뭐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만들 수도 있대요. 무엇을? 와, 경험이 뇌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네요. Even as, 심지어 뭐 할 때 우리가 head into, 얘들아, head가 이게 어딘가로 다가가다라는 뜻이잖아요. 앞서가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써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가가다, 뭐 접근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무엇에 다가갈 때? Twilight years네요. 얘들아, 이거는 황혼기예요. 황혼기 하면 어떨까요? 청소년기는 알죠? 유아기도 알아요. 황혼기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어떨까? 재민아, 황혼기라고 하면은 연령대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렇지. 즉,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갈 때에도 경험이 우리의 뇌를 다시 형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주제문은 나왔죠? 최근의 연구가 밝혀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인의 뇌는 변화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새로운 뉴런도 만드네요. 새로운 신경세포, 뇌신경세포예요. 새로운 뇌신경세포도 만들 수 있대요. 아니, 만약에 뇌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뇌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경험이라는 것은 뇌를 재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도요? 황혼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예 못 배웁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시나요? 에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거 못 배워. 이 글로 반박을 해보시죠. 뭐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택시 드라이버 연구를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이건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택시 드라이버 연구는요, 그 런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런던 시내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은아, 그 택시 기사님들 보면 연세가 많으세요, 적으세요? 그렇죠, 많으시죠. 런던 택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야, 연세가 많으시면 새로운 것을 못 배우겠네? 근데 런던 시내는 겁나게 복잡해. 새로운 길도 배워야 되고 정말 그 붐비는 곳을 빠져나가야 돼. 만약에 성인의 뇌가 굳어 있다면 그 택시기사님들은 새로운 길을 아예 인지를 못하겠지. 근데 이 연구에서 보자면요. 그 연구에서 보자면 끊임없는 운전과 내비게이션, 항해, 여기서는 주행이라고 할까요? 끊임없는 운전과 주행인데 어디를 운전하고 어디를 주행해요? 카오틱, 정말 혼란스러운, 됐습니까? 혼란스러운 런던의 길거리들, 됐어요? 혼란스러운 런던의 길거리들을 운전하시고 주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더라? 증가된 해마의 크기라는 결과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봐봐봐. 나이 드신 분들도 해마라는 기관이 커질 수 있네. 해마가 어떤 기관인데요? 뇌의 학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커진다는 건 뇌가 재형성되고 있는 거 맞죠?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그 분야가 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냐면요. 성인의 뇌의 구조는 어떻더라? somewhat, 다소. 성인의 뇌는 어떻더라? 꽤나 적응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문장을 밑줄을 치고 하미추론 문제로 내면 어떨까 싶어요. 성인의 뇌 구조가 적응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무엇인가 새로 학습하며 무엇인가 새로 배우며 뇌의 구조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기 나온 택시 드라이버 연구에 따르자면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노선은 계속 생겨요. 도로는 계속 깔리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님들 나이가 많으신데 그 길을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지름길도 다 알고 계세요. 절대 내비 안 보고 가시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면,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겠지만,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의 뇌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황혼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면 계속해서 성인의 뇌는 malleable, 무엇인가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6강의 2번이었습니다. 조금 쉬우니까는 좀 졸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긴장하도록 해드릴게요. 6강의 3번입니다. 긴장하시면 졸리시지는 않을 것 같고, 마치 우리가 5강의 1, 3, 4에서 좀 긴장했지만 너무 잘하셨거든요. 긴장 한번 해볼까요? 주제문 먼저 봅시다. 이념적 원칙에 맞춰 창의적으로 거래를 성사하기예요. 이념적 원칙에 맞춰 창의적으로 거래 성사하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념이라는 말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ideological principle이 나옵니다. 일단 이념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문과한테만 여쭤볼게요. 이데올로기. 은빈아, 한 번도 안 들어본 건 아니잖아, 그치? 이데올로기 들어봤어. 그게 뭐야, 근데? 가은이. 너 오늘 왜 그러냐? 이데올로기가 뭐지? 그치, 배우긴 했어. 들어보긴 했다고. 수빈아,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그래, 우리가 율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우긴 했어요. 재민아, 혹시 이데올로기가 뭔지 알아요? 은빈이? 정확해요. 이게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데올로기라는 건 제가 적어놨어요. 어떤 집단이나 국가의 생각이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국가, 싱가포르라는 국가는요, 제가 알기로는 껌 씹는 게 불법인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싱가포르의 이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념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민이 싱가포르 가서 껌 씹을래요? 그 이념을 지켜줘야죠. 대한민국의 이념을 한번 봐볼까요?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외국인 관광객이 17살인데 그 친구가 편의점에서 술을 못 산다고 해서 깽판을 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을 이해해 줄까요, 수빈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념을 이해해 줘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념적 원칙이 뭔지 알겠습니까? 특정한 국가의 생각이에요. 됐어요? 특정한 국가의 생각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거래를 성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 지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야근이 금지되어 있어요. 아예 야근할 수 없어. 컴퓨터가 퇴근 시간 되면 싹 다 꺼져버린대. 근데 혹시 은빈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 알잖아. 더 열심히 하는 거. 혹시 은빈이가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야근하고 싶다고 하면은 부장님께서 지켜주실까요? 프랑스 이념을 지켜줘야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조건 풀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의 사상과 국가의 생각에 맞춰서 거래를 성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종종 이념적인 원칙들은 각주 안 봤네? 그냥 보고 가요. crystallize가 됩니다. 구체화되다 라는 뜻이죠. 이념적인 원칙들은 구체화됩니다. 그럼 구체화된다는 게 뭘까요? 커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이제요. 국가의 생각이 보이게 돼요. 됐어요? 국가의 생각이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법, 규칙, 그리고 제도들에서 국가의 사상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싱가포르는 껌을 씹는 게 금지되어 있는 법이 있고, 대한민국의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러한 국가의 사상들이 이러한 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threaten, 위협을 할 수 있죠. 뭐 하는 것을 to block이죠. 막다예요, 막다. stop 있죠, stop. 막는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래. 거래를 막는데 위협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기서의 대신 주격관계대명사가 맞죠?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이념적인 원칙들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를 막는데 위협이 되는 이념적인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대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수빈이가 싱가포르로 껌 사업을 하러 갈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국가적인 원칙이 있다고요. 껌 씹는 게 안 된대요. 근데 정말 아예 안 될까? 이걸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래를 막는데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예시들이 쭉 나와요. 근데 주제 다시 볼래요? 창의적으로 거래를 성사해 보자고요. 창의적으로요. 다시 수빈이한테요. 싱가포르는 거리에서 껌 씹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껌을 아예 장사를 못합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집에서 쉽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됐죠? 해볼까요? 이제 그 이념적 원칙이 나옵니다. 국가주의는 requires,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요? 모든 자원들이 belong to 하도록 요구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알아. 특히 가은이하고 은빈이 지난 시험범이기도 했었어요. 요구하다. 당위성을 내포하는 동사 아니었습니까? 당위성을 내포하는 동사 당내동.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에서 that 문장이 새로운 주어를 끌고 나왔었을 때 이 사이에는 must가 아니라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어디선가 본 적은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교과서 표현에 있었습니다. should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봅시다. 국가주의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모든 자원들은 속해야 한다. 모든 자원들은 어디에 속한다? 그 국가에 속한다. 라고 요구할 수 있죠. 야, 이러면 완전 거래에 문제가 생겨. 그 국가의 자원을 빼돌릴 수 없겠지. 왜? 그 나라의 자원은 그 나라 것이야. 그리고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명사절 접속사 1번, 2번 목적어네요.
2번 목적어 대신 생략시킬 수 없습니다. 생략시키면 문장의 관계가 모호해져서요.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죠. No one, 그 누구도 부정어, 동사 영향 같이 끼치시고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무엇을? 그것들을, 즉 모든 자원들을 소유할 수 없어 라는 국가주의 원칙이 있을 수 있대요. 즉 우리나라의 자원은 아무도 못 가져가. 근데 은빈씨, 내가 시간 줄게. 그 나라의 자원 좀 구해올래? 근데 그 나라의 자원은 다 그 국가에게 속해 있다며. 은빈아, 그 나라의 자원 구해올 수 있을까 없을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요. 그 국가의 이념적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다시 주제문. 창의적으로 거래를 성사할 수 있다고요. 계속 갑니다. 이슬람의 근본주의는 prohibit, 금지합니다. 무엇을 금지합니까? interest payment입니다. 이자 지불이에요. 어디에서요? on loans, 대출에서요. 그렇네. 여러분 지난번에 5강에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고리대금업자로 나왔었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의 근본주의는 어떻다고요? 대출업계에서 이자 지불을 금지합니다. 가은아, 우리 대출업 하러 가자. 이슬람 문화로. 근데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뭐 먹고 살아? 그럼 우리는 뭐 땅 파면 돈 나오나? 이자 받아야지. 표면적으로는 안 되겠죠. 주제 다시 볼래요? 창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가볼까요? 이집트의 사회주의는 demands, 요구합니다.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하다. 당위성, 내포동사 맞죠? 무엇을 요구하나요? 워커들이 됐어요. 여기에 must가 아니라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집트의 사회주의는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workers, 직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요구해요. boost in. 얘들아, participate in이 한 단어죠? 네, boost가 중간에 껴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boost A and B 구조도 갖춰놓고 있고요. 다시요. 이집트의 사회주의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직원들이 참여해야 된대. 어디에? 관리 부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이익에도 참여해야 하는데요. 어디에? on enterprise, 기업이네요. 기업의 이익에도 참여해야 되고 관리 부서에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나 봐요. 재민아, 우리 이집트로 사업하러 가자. 근데 이집트로 사업하러 갔는데 나하고 재민이가 대표라고 한번 해볼게. 직원들이 우리랑 같이 사무실 쓰는 거 재민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 대표인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재민이는 시원한 곳에 에어컨 바람 빵빵 쐬면서 편하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오신 분들이 막 옆에 앉아있어야 된대요. 그 나라 법칙을 보자면요. 별로, 그렇죠? 응.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존경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구체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봤었을 때는 자원을 빼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에서는 뭐 대출 사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집트에서 사업하려면은 직원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불가능한데요. each 그거 하나하나는 무엇에? 이러한 원칙들 중에 그거 하나하나는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은빈? 당연히 장애물이 될 수 있죠. To deal, making in particular cases네요. 거래를 이루는 데 있어서요.
특정한 경우들에서 거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거래를 만드는 거, 뭐 거래를 성사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렇구나. 거래를 막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대출은 못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요. 그리고 특정한 국가에서 자원을 빼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재무는 나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흐름 뒤바뀝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의 창의성만 있으면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한가요? to structure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화하다라는 뜻이 structure가 되겠죠? 여기서는 structure가 만들다라는 뜻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구조화하다니까요.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래를 이뤄내는 것은 가능하죠. 됐습니까? 일단 된대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 가은? 창의성이 있으면 됩니다. 거래 가능합니다. In such a way. 이런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 얘들아 일단 여기 way 다음에 주어 나왔고 비동사의 과거 분사까지 나와서 완전한 문장은 맞아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기억하니? way의 how 계열입니다. 하지만 way하고 how는 같이 쓸 수 없어서 그 how를 대체한 관계부사의 대용 대신 사용이 나온 거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고요. 위치 안 된다고요. 하지만 창의성이 있으면 거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래! 국가의 원칙은 존경해줘야 되지. 이념적인 원칙은 존경을 받으면서 하지만 사업은 goes forward 앞으로 나가면서 뭔 말이야? 진행하다. 사업은 진행하면서 이념적인 원칙은 존경받으면서 거래를 성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 그러게. 지금 보니까 무엇인가 거래를 하는데 국가의 특정한 이념적 원칙은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3가지 종류가 나왔었죠. 하지만 창의성이 있다면 이념적 원칙은 존경을 받고 거래는 성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빈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껌 팔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대. 근데 싱가포르의 법은 길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수빈아, 길거리에서 껌 씹지 않게 하는 법을 존경하면서 집에서 씹는 껌을 팔면 되지. 그게 뭔지 알아? 자일리톨. 그럼 되지 않겠어? 자일리톨도 껌이잖아요. 근데 자일리톨은 보통 언제 씹으세요? 자기 전에 보통 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집에서 씹겠죠. 창의성을 발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창의성이 나오네요. 해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직원의 참여는 어디에서? 관리 부서에서 직원의 참여. 아, 이집트의 사회주의였어요, 재민아. 뭐 관리 부서, 뭐 여기서 이사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리 부서에서의 직원의 참여, 이사회에서의 직원의 참여는 need not mean. 조심조심. 선생님, 네. 직원의 참여가 주어가 단수예요. 맞아요, 은비나 가은아. 그럼 단수면은 need 뒤에 s 붙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단수면 s가 붙겠네. 안 붙었는데요. 미안한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need not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s를 안 붙이죠. can 뒤에 s 붙인 적 있습니까? he cans. 없어요. she wills. 없잖아요. 조동사예요. s 안 붙는 거 잘 봐주세요. 이사회에서 직원의 참여는 이걸 의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좌석을 놔야 한다 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회사의 보드 오브 디렉터. 요걸로 표현하면 되겠네. 이게 이사진이거든요. 이사회. 그 회사의 이사회에다가 좌석을 놔야 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봤었죠? 이집트의 사회주의는 어떻다고요? 관리부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participate in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이사회에 굳이 좌석을 놓을 필요가 없다고. 재민이 옆에 안 앉아도 된다고. 오히려 그냥 단순히 뭐만 있으면 됩니까? advisory,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advise가 충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친구의 형용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문위원회만 있으면 돼요. 그 자문위원회는 뭔데요? that. 주격관계대명사가 맞네요. 선행사 사문이니까 위치로 잡아도 괜찮고요. 그 자문위원회는 그냥 자주 만나면 됩니다. 누구와? An officer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직원과 그냥 자주 만나는 자문위원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전해볼까요? 이집트의 사회주의는 어떻다고요? 직원이 관리 부서에 참여해야만 해. 그게 법이야. 그게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사장님이랑 같이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문위원회를 개설해서 회사의 직원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굳이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거기서 사업할 수 있죠. and 그리고 석유 개발 계약은 됐습니까? 석유 개발 계약은 could be written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 또 어떤 방식? 아까 나온 거랑 똑같아 수빈아. 또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냐면 잘 봐. The ownership of oil. 여기서 오일은 석유를 말하는 거겠죠. 석유의 소유권이 됐어요. 석유의 소유권이 옮겨질 수 있답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 예시 기억나나요? 국가주의. 국가주의는 어떤 내용이었었죠? 모든 자원은 그 국가의 것이다.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석유라는 자원이 은비나 계약서를 쓰게 될 때 석유의 소유권이 옮겨질 수 있대. 아니 첫 번째 나온 예시를 보면은 모든 자원은 그 국가 거라며. 근데 어떻게 그 나라의 석유의 소유권이 옮겨지냐고. Not but. 됐어요? 이럴 때가 아니라 어떨 때? 그 석유가 땅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옮겨질 수 있냐면 but at the point. 바로 이럴 때에 옮겨질 수 있다고요. 그때가 언젠데요? it. 석유예요. 석유가 떠날 때 어디를 떠납니까? The flange of the whale. 그 유전에 여기서는 의물이란 뜻이 아니라 석유에서 나오는 그 유전 있죠. 그 유전에 테두리에서 떠날 때 석유의 소유권이 옮겨질 수가 있대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 다시 비교할까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내용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국가주의는 모든 자원은 그 국가 것이야.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그렇게 이념적 원칙을 세웠었죠. 그러면 선생님 석유도요.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나라의 것이라면서요. 아니 석유가 그 나라 거라며. 그러면
그 땅 속에 있을 때만 그 국가 거 아니야? 그게 유전의 테두리에서 옮겨지게 되면 우리 거 아닌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 마지막 문장에 플랜지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여기 부분이 플랜지입니다. 이게 아까 나왔었던 그 테두리, 그거를 의미했었던 건데요. 잘 봐봐봐요. 아니, 그 국가의 법을 보니까 자원은 그 나라의 것이라며. 그럼 잘 봐봐. 여기 지금 땅속이지. 이 땅은 그 나라 거야. 그래, 그거 알아.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만 그 국가 거고. 석유가 이렇게 위로 시추 작업이 되면은 그럼 그 땅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창의적으로 머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념적 원칙을 깨트린 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로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야, 석유 못 가져가. 우리 땅에 있을 때는 우리 거야. 그래, 알았어. 땅 밑에 있을 때 그럼 니네 거 맞아. 그럼 니네 거 맞아. 근데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기계로 싣게 되면 그 석유는 더 이상 니네 땅에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네. 이렇게 창의적으로 머리를 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칙도 지키고 거래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 말도 못하겠죠. 그렇네. 땅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게 맞는데 플랜지를 통해서 니네 나라 자동차에 싣게 되면 아, 그렇네. 그거는 결국엔 니네 나라 거네. 아, 그래? 오케이, 콜?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념적 원칙은 존경하되 분명히 거래는 성사할 수 있습니다. 수빈아, 껌 팔러 가자. 싱가포르로. 껌 씹는 거 안 된다면서요. 거리에서 씹는 게 안 되지 집에서 씹는 게 안 된다 그랬냐? 자, 1리터 팔러 가자. 창의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거래를 성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37쪽 6강의 3번 지문이었었고요. 오, 시간 빠르네. 15분 남았네요. 6강의 4번, 원래 제 목표는 6강의 4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6강의 4번과 7강의 1번은 이번 주 목요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보통 10강에서 11강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10강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파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3월 28일 모의고사도 준비할 필요는 있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종료합니다.